자, 171쪽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법칙이 있을까? 자, 집합의 연산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1, 2, 3, 4, B 1, 3, 5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다 넣으면 되죠. 1, 2, 3, 4, 5.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합집합 A는 1, 2, 3, 4, 5 똑같죠? 네. 그러므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도 보는데요. A 교집합 B나 A 교집합을 B를 구하면 1, 3이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B 교집합 A를 구해도 1, 3이죠.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가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가 성립합니다. 이것을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이네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앞에 거 가로 A 합집합 B를 가로로 묶었고요. 거기에다가 C를 합집합했네요. 이것은 뒤에 있는 거 B 합집합 C 있는 거에다가 A를 합집합했죠. 이렇게 가로를 앞에 묶었다가 가로를 이렇게 앞에, 그 다음 가로를 뒤에 이렇게 묶은 거죠. 결합한 거죠. 결합.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대해서도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교집합하는 것이나 뒤에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서 A를 교집합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성립하고 이것을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두 번째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에서는 지금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지금 벤 다이어 그림으로 확인을 지금 해본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그림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이렇게 겹치게 그렸고요. 자, 먼저 A 합집합 B는 여기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여기 C 부분을 합하는 거죠. 합하면 그러면 이렇게 3개 다 색칠되어져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네,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이 두 부분을 합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네, 벤 다이어그램에서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문제 3번은 뭘까요? 자, 문제 3번. 세 집합 ABC에 대해서 이번에는 교집합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건데요. 해볼까요? 자, A, 다음 B, 그 다음에 C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마찬가지로 A, B, 다음 C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A, B, 그 다음에 C.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A 교집합 B 이 부분을 색칠해 보면 A 교집합 B는 여기죠. 여기에다가 교집합 C를 할 거예요. C. 자, C는 여기죠. 네.
그래서 이거랑 여기 있는 여기 조금만 색칠되어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네,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요, 또 A, 그 다음 B, 그 다음 C, A, B, 그 다음 C, 그 다음에 A, B, 그 다음 C.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교집합 C 나타내 보면 똑같이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자, A 색칠하면 여기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색칠하면 여기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그림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 교집합하고 가로 열고 B 합집합 C는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B 교집합 C의 합집합은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이것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요. 이것을 집합에 대한 분배 법칙, 세 번째 법칙, 분배 법칙이 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 자,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제 2번에서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색칠하면 여기죠. 그 다음 B 합집합 C를 색칠하면 여기죠. 이것을 교집합했습니다. 교집합하면 이 부분이 나온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교집합 B 여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여기죠. 두 개를 합집합하면 똑같은 부분이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 식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집합은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합집합은 더하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으로 똑같이 우리 실수에서도 분배 법칙 성립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요거를 여기에다가 해주고 여기에다가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 분배 법칙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을 여기에다가 B에다가 한번 해주고 C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가로로 해주면 모양이 더 비슷하겠죠.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으면 자, 얘는 요게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C한테 한번 해주면 되죠. A 합집합 B
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집합에서 분배 법칙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A 더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하면 이러한 실수에서 이런 건 성립하지 않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C 이거 실수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집합을 더하기로 교집합을 곱하기로 합집합을 더하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게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성립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세집합 ABC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합의 연산 법칙은 첫 번째 교환 법칙 2개 이렇게 A 자리 바꾼 거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앞에 거 2개 먼저 하고 뒤에 거 2개 먼저 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결합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배 법칙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하면 되겠죠. 자, 옆에 볼까요? 세 집합의 연산에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므로 보통 A 합집합, B 합집합, C, A 교집합, B 교집합, C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이란 무엇일까? 생각톡 보면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U라고 할게요. 그러면 U에는 1부터 9까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에는 10보다 작은 소수 2, 3, 5, 7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탐구 1번 집합 A의 원소를 모두 구해보자. 구했고요. 그 다음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 2, 3, 5, 7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1, 4, 6, 8, 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집합을 전체 집합,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대문자 U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A를 뺀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여자가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그래서 A를 뺀 나머지 집합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대문자 A의 위에다가 대문자 C를 써줍니다. 여기서 C는 여집합을 뜻하는 컴플리먼트의 첫 글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U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X는 A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자, 그 다음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전체 집합 U 1, 2, 3, 4, 5에 대해서 부분 집합 A 1, 5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그러면 1하고 5를 뺀 나머지죠. 1하고 5 뺀 나머지 A의 여집합은 2, 1하고 5 뺀 나머지 2, 3, 4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집합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문제 5번.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자, U는 1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A를 뺀 나머지를 다 구해주면 되겠죠. 1, 3, 5, 7, 9를 홀수들을 다 뺐네요. 그럼 짝수들 2, 4, 6, 8,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8의 약수예요. 8의 약수는 1, 2, 4, 8이죠. 그죠? 그래서 B의 여집합은 1, 2, 4, 8을 뺀 나머지 3, 5, 6, 7, 9, 10 이런 식으로 B의 여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집합이 뭔지 알겠죠? 여집합. 그 집합을 뺀 나머지 집합을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만 A에는 있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다. B에는 없는 거. A에는 속하지 않고 A에는 속하고 그 다음에 B에는 속하지 않 B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에만 있는 거죠. A에만 있는 거. 이렇게 이러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는 여기서 이제 빼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빼기 A에서 A 건데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A 입장에서는 너 가지고 있지만 너랑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다 가져게 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는 A 빼기 B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은 이렇게 A 순수한 A 여기 A에만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B에도 있는 것도 빼준 거예요. 이 부분을 A 차집합 B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는 A에는 들었는데 그런데 X는 B에 들어있지 않은 거죠. B에 들어있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보기 두 집합 A 1, 2, 3, 4 그 다음 B 3, 4, 5, 6, 7에 대해서 A 차집합 B A 차집합 B A에서 A 1, 2, 3, 4에서 B도 가지고 있는 거 B도 A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죠? 3, 4죠. 3, 4 B도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 남았어요? 1, 2 남았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차집합 A B에서 B의 원소인데 A도 가지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B의 원소인데 A도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 6, 7 나머지 5, 6, 7이 B 차집합 A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6번 A 차집합 B를 구하라 그랬죠. A는 2, 4, 6, 8 B는 12의 약수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죠. 자, 그래서 A 차집합 B A에서 B도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 가지고 있죠. 그 다음 4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 6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8은 A에만 들었죠. 따라서 A 차집합 B는 8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B는 이거 구하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A 차집합 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만 있는 거죠. 자, 1은 A에만 없죠.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B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 2, 4, 5가 되겠죠. 2, 4, 5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차집합과 여집합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자.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집합 U, 예제 3번 전체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여라. 자, 요거 집합에서 차집합에 대한 성질인데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니까 반드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가 지금 A죠. A. 그 다음 여기는 B의 여집합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나온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얘를 또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A 차집합 B는 아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죠. X는 A에 들었고, 그리고 X는 B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X는 A에 들었고, 자, 그리고 X가 B에 들어있지 않다면 B는 어디에 들어있겠어요? B의 여집합에 들어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X가 B에 안 들어있다라는 거는 X가 B의 여집합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합 처음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는 교집합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그래서 X는 A에 들었고, 그리고는 교집합이에요. 그 다음 X는 B의 여집합에 들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요것은 A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교집합이 오겠고, 그 다음 이거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도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라는 것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와 같고요.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쉽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성질이죠. 첫 번째 성질, 예제 3번에서 첫 번째 성질, 그 다음 문제 7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 성질이죠. 네, 이 네 가지 성질들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자주 사용되니까 알아줘요.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다음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고요. 세 번째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자, 문제 8번 또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드모르간의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